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좀 굉장히 늦게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새벽인데 부랴부랴 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139쪽의 고전 산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봉 감별곡 설명 시작할게. 자, 일단 키워드 먼저 잡아볼까,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지금 고전 산문 하면은 인물 관계도 먼저 파악 항상 해주잖아. 이게 항상 중요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인물 관계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채봉이죠. 이거 미리 지금 풀고 나서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 그리고 기생이 되고 나서는 송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지. 채봉이. 그치?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제목이 채봉 감별곡이잖아. 그치? 일단 제목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여러분 채봉이는 지금 보면은 아빠가 누구로 나오고 있냐 하면 김진사라는 인물로 아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씨. 이씨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최봉의 아빠 캐릭터부터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 자, 일단 김진사라고 하는 최봉의 아빠는요, 속물적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벼슬 그리고 권세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어서 벼슬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딸을 첩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속물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도적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여기서 되게 속물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봉의 엄마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남편의 뜻에 따라서 다 해야 된다라는 채봉이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채봉이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여성적인 모습이랑은 조금 달라요. 얘가 주인공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채봉이가 되게 사랑하는 사이로 나오는 남자가 누구냐 하면 장필성이죠. 자, 장필성이랑 이제 채봉이랑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하죠. 김진사는 그 사이에 이제 남편감을 찾으러 가기는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필성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김진사가 이제 허판서에 첩으로 가라라는 명도 거역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김진사가 도적에게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허판서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기를 자초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때? 부모님이 정해주신 어떤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어떤 그런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 그러고 또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생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채봉이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을 우리는 채봉이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필성 캐릭터 잡도록 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얘는 양반이야. 그런데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송이 즉 채봉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되게 좀 신분이 낮은 이방이 되기를 자처해요. 얘도. 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채봉과의 약속을 필성 또한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기생이 되기를 자처해가지고 이제 채봉이가 기생이 됐다라고 했잖아.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채봉이를 품고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다라는 거지, 그치? 신분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얘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 또 뭐 나오는 인물이 허판서라는 인물인데 이제 채봉이를 첩으로 얻으려고 하죠. 그쵸? 첩으로 얻으려는 점에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좀 탐욕적이고 음흉한 남자. 음흉한 아저씨야.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은 아저씨도 한 명 나오죠. 누구? 이감사. 이감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채봉이를 도와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도와줬냐 하면 이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채봉이하고 장필성을 이어줍니다. 즉,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부모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감사는 채봉이를 도와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막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채봉감별곡의 특징은요, 여성을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하나만 더 갈게. 이 작품에는 이 당시에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그 허판서가 김진사에게 돈을 받고 이제 벼슬을 팔았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매관매직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 성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허판서는 이제 부인이 있고 채봉이를 첩으로 삼는다라는 점에서 축첩 제도가 이 당시에는 있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김진사 그 부부가 채봉한테 허판서의 첩이 될 걸 막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부장적이고 봉건이에요. 주의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또 매관매직 성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면 다 돼라는 거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도 그 당시 사회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자, 키워드 정리는 한 요 정도로만 하고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39쪽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먼저 읽어볼게요. 평양 김진사의 딸 채봉은 김진사가 아빠고 채봉이 딸이구나.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대요? 이웃의 선비 장필성과 우연히 만나서 혼약을 맺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맺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막 연애할 때도 나는 쟤 마음에 들어. 나도 너 마음에 들어. 그래 우리 연애할까? 연애하다가 또 너무 좋으면 이제 결혼까지 하고, 요즘엔 이게 되게 흔한 일인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만나서 혼약을 맺는 것 자체가. 자, 서울에서 김진사는 허판서라는 인물한테 뭐를 주기로 합니까? 돈도 주고 딸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매관매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채봉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의 명령을 거역을 한 거죠. 한편 김진사는 돈을 준비해서 가는 길에 화적의 습격을 받아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맙니다. 그래서 또 채봉이는 어떻게 했어? 아버지를 위해서 몸값을 받고 기생 송이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요 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채봉의 성격은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감사의 눈에 띄어서 관아로 일하게 된다. 자, 이감사는 아까 조력자라 그랬지, 그치? 많이 도와주는 인물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감사의 눈에 띄어서 관아로 일하러 오게 됐어. 누가?
채봉이. 그러면 채봉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관아로 들어가야겠어 막 이랬어? 아니요. 목적이 없었어. 그냥 이감사의 눈에 예쁘게 잘 보여가지고 간택이 돼가지고 너 이제부터 관아에서 일해. 즉 여러분 이제 기생의 처지를 벗어난 거지. 기생의 처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목적 없이 관아로 일하게 된 관아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가겠습니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서 멀어지고 몸을 책상 머리에 엎드렸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채봉이가 잠이 든 상황이에요. 주사야몽, 여러분 주사야몽이라고 하는 뜻은요. 낮에, 이게 낮 주자잖아.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대요. 자, 낮에 어떤 걸 생각했는데 밤에 꿈으로 나타났을까? 자, 여러분 꿈속의 장면 먼저 괄호로 묶고 가도록 하자. 꿈속에서부터 괄호 묶어가지고 마주 붙들고 운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의 장면이에요. 자, 꿈속의 장면 읽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슬퍼요. 슬프다라는 걸 문학작품에서는 애상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한번 볼까? 자, 꿈속에서 송이는 얘가 이제 채봉이지. 장주의 나비같이 여러분 이 장주의 나비같이 이게 장주지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거야. 근데 내가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였는데 내가 장주가 된 건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장주지몽이라고 해요.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핀다. 여러분 사면을 왜 살폈을까? 필성이 찾으려고, 장필성 찾으려고. 오매불망하던 여러분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나 깨나 잊지 못함. 자, 자나깨나 잊지 못했어. 누구를? 장필성이 정막 공방에서 혼자 전날에 답장글을 꺼내놓고 보면서 울고 또 보면서 보고 전전반측 중요한 거 계속 나오네요. 전전반측. 자, 전전반측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것을 전전반측이라고 하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거야. 자, 전전반측 누워있기에 달려들어가서 마주 붙들고 운다. 자, 이게 꿈의 장면인데, 자,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이제 잠꼬대가 되어서 아주 내쳐 울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꿈에서 우는 건데 이게 너무 슬프니까 정말로 실제에서도 막 잠꼬대가 되어서 계속 울게 된다라는 거지.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거야. 이거 끝내라는 뜻이야. 끝내는 울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장필성이 보고 싶었으면 그치? 장필성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어요? 꿈에서 엄청 슬프게 울었는데 진짜 현실에서도 계속 눈물 흘려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눈물 자국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나요? 지금 송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꺼이꺼이 거리면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누가 들었어요? 이감사가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그치?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감사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깨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봤더니 그 썼던 글 추풍감별곡을 읽으면서 너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그치? 자,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감사는 나이가 80여세일 뿐만 아니라 일도 방백이 되어서 자, 여러분 뜻 모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세요. 일도 방백. 그 조선시대에 둔 각도의 으뜸 벼슬이 돼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어떤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 얘 되게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관리자네. 그치?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사자성어 누구 확인했어? 전전반측.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나와 있네요. 전전반측.
자, 지금 여러분 이감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전전반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송이, 채봉이지. 채봉이가 있는 방 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지금 송이의 나이가 18세인데 분명히 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무슨 일일까? 여러분 지금 이감사의 어떤 인물됨,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려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감사에 하고 가만히 나와 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A를 읽었습니다. 그쵸? 자, 우리 A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 풀러 가도록 하자. 1번. A에 관련된 문제지. 자, 필성이 울고 또 울면서 잠을 설치는 것을 송이가 꿈속에서 보는 것. 여러분 지금 꿈에서 필성 꿈을 꾼 거야. 그치? 왜? 필성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꿈에서까지도 이런 필성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자, 밤이나 낮이나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이감사, 훌륭한 관리자로서의 면모 확인했습니다. 자, 이감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송이의 이제 지난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송이의 울음을 통해서 그 이감사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 다음 4번. 송이가 꿈을 꾸며 울다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낸 것은 관하로 들어온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목적 있다 그랬어 없다라 그랬어? 없다라 그랬어. 이감사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야. 기생신분에서 벗어난 거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관하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감사가 울음소리를 예사로 넘기지 않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에 송이의 글을 뒤에서 발견하게 된 거겠지.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별일 아닌 걸로 넘겨서 다시 잠들거나 무시했다면 이런 뒤에 그 송이의 글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송이의 사정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쵸? 자, 다시 본문 가도록 할게요. 자, 송이가 남쪽 창문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써서 펼쳐 놓았다. 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들어가 주지는 여러분 종이에요. 자, 종이를 펼치고 보니까 추풍감별곡이라. 자, 추풍감별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능은요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공, 즉 여기서 채봉의 정서를 극대화합니다. 채봉의 정서를 극대화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감사가 이거를 보고 나서 야, 너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장필성 만나게 해줄게. 너 부모 다 만나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거 2가지 꼭 알아놓으세요. 자, 이 추풍감별곡의 내용은 뒤에 문제 4번인가? 에서 여러분 나와 있겠지만 송이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장필성이랑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에요. 요거는 4번 문제에서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운 거야. 자, 송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감사야. 대경 실색해서 일어난다. 깜짝 놀란 거야. 자다 깼는데 이감사가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쵸? 자, 이감사가 종이를 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상하 지분이나 우리가 지금 높고 낮은 그런 어떤 격차가 있지만 신분 차이가 있지만 지금 감사라는 신분과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기생이었으니까 이런 지금 차이가 있지만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면 나한테 좀 말해줄래? 자, 여러분 지금 친딸 다름없이 귀하게 여기고 있어 라는 거예요. 송이를 대하는 이감사의 태도는 굉장히 애틋해요. 친딸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 심중에 마음속에 미안한 일음, 괴로운 일, 어떤 고민 이런 것들 지금 뭐야? 미안이라고 하는 뜻은 조금 한스러운 거를 다 말해라.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송이가 왜 괴로운지, 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같은 원한은 여러분 필성 그리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서러움이겠죠.
자, 그랬더니 송이가 이제 당황을 한 거야. 어쩔 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입니다. 제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장필성과의 관계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제가 죄가 많습니다. 만사무석은 뒤에 뜻 나와 있죠.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장필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랬더니 이감사가 허허 웃으면서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소회는 마음에 품은 생각, 내가 너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좀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해라. 자, 송이가 그랬더니 한 줄 첨배하고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셨대. 그리고 몸이 떨려서 말을 못하고 서 있어. 지금 긴장한 거야. 그랬더니 감사가 또 말을 재촉했어. 자,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감히 기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망하겠습니까? 이거 충혈전에서도 보고 또 어디서 보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어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매화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어찌 감히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선다. 자, 그리고 당초에부터 가로 묶도록 하자.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그를 화답하던 일, 그 모친이 장씨를 불러서 혼인을 약속한 일, 김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판서와 관계가 된 일, 허판서가 저를 별시로 난다는 것을 김진사는 허락하였지만 저는 장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만리교에서 도망간 일, 그 후 모친이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등을 다 말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굉장히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요약적 제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장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만리교에서 도망간 일,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혼인 약속을 지키려 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쵸?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서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기생의 몸이 됐는데 이제 막 손님들이랑 이렇게 좀 술도 따라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장씨가 여기 자기한테 올 수 있게끔 글을 써가지고 이제 좀 기지를 발휘해서 필성과 약속을 결국 지켜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야.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초보은에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결초보은 사자성어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대요. 자, 감사가 송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송이야 울지 마. 네 사정이 그런지 나는 몰랐네. 그런데 오늘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네 소원을 못 풀어주겠니? 자, 이제 보니까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서 이 방으로 들어온 거구나. 여러분, 장필성은요 사대부 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송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이라는 낮은 신분이 되면서도 관하로 들어온 거지. 그치? 자, 장필성 인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 그랬지. 사대부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내일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면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서 네가 볼 수 있게 해줄게. 역시 자, 조력자의 역할. 첫 번째, 내가 장필성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눈물이라 하는 것은 여기 한번 밑줄 칠까요?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라.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구 목소리예요?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네요. 서술자의 개입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야. 그러므로 억울하고, 언제 억울했어? 과거의 일. 그치? 자, 그리고 뭐가 그리워? 필성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눈물이 나도 좋고 반가워도 좋은 법.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그럼 왜 반가워 지금? 이감사가 지금 필성과 만나게 해준다면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는 거지. 필성과 만날 거에 대한. 자, 송이는 이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가 또 이번엔 누구 생각이 났냐 하면 부모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다시 감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하정이 만극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소녀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으나 아직 제가 소식을 몰라서 이 또한 원한입니다.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채봉이는 누구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해? 부모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해. 자, 효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여기서 유교적인 가치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감사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더 기특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가상하구나. 효열 지심, 이른바 천심에서 나오는 말이로다. 오냐, 알았다.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내가 그것도 급히 주선해서 알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서 조력자의 역할, 해결사 로서의 면모 동그라미 1번이었다면 동그라미 2번 조력자의 역할 해결사로서의 면모 여기서 두 번째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서 혼자 누워서 송이가 주지 종이에 쓴 추풍 감별곡은 여러 번 보면서 칭찬을 그치지 않는 거야. 지금 이걸 쓴 송이가 쓴 송이의 글솜씨에 대한 평가죠. 글솜씨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칭찬했다라는 점에서. 자, 이튿날 조조. 여러분, 조조는 굉장히 이른 아침인 거예요. 자, 이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생각하되 이렇게 왜 일찍 부르시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이감사께 무난한다. 이감사가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필성이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감사가 방으로 앉히고 송이를 불렀어요. 그쵸? 자, 지금 송이하고 필성을 만나게 해줬어요. 송이가 별당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필성과 서로 만나자 소스러치게 놀라고는 말없이 마주 앉으니 이른바 양인심사 양인지라. 자, 양인심사 양인지라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알 것이다. 지금 당황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쵸?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편집자적 논평. 자,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 여러분 계속 지금 서술자 개입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감히 말을 할까?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야. 이 감사의 앞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이 감사가 깔깔 웃으면서 필성을 보고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서 이 방에 천역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가 47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보니 어떠하냐? 필성이 더욱 놀란 거지. 왜 놀랐어? 감사가 둘 사이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일어나서 절을 한다라고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채봉 반별곡은요.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봉이의 감정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채봉이의 감정을 담은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이번 사실 실시간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다 지금 보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인물의 심리에 대해 서술자가 설명하며 여러분 지금 기억이 뭐였었냐 하면 송이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거든. 인물의 심리, 당황한 거에 대해서 서술자가 설명한 건 맞아. 하지만 평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1번 지울게. 자, 니은은 뭐였냐 하면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동정. 아유,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동정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격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2번 지울게요.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디귿이 뭐냐 하면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 감별곡을 여러 번 보면서 칭찬을 그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떤 등장인물이야 지금? 어떤 인물이야? 이감사잖아. 그치? 근데 이감사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어? 아니지. 이감사가 송이가 쓴 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3번도 지울게요. 자, 리얼은 뭐였냐 하면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그 심정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라고 질문 던지고 있잖아. 정답 4번. 자, 인물이 특정 행동. 여러분 미음은 뭐였냐면 필성이 그러면 어떤 인물? 필성이 더욱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일어나서 절을 한다. 특정 행동 그럼 절을 한 거네. 그러고 너무 놀라. 인물의 속마음은 놀람 거네. 그치? 자, 그러면 특정 행동, 절을 한 이유가 되는 게 놀란 거야? 아니지. 이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3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했는데 먼저 읽질 않고 갔네. 세봉 감별곡은 억울하게 가족과 임을 잃은 여인이 억울함을 풀게 되는 이야기로 일종의 신원 모티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신원 모티프 소설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을 수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고을 수령이 사건을 해결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설이래요. 신원 모티프 소설의 한 부류는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고을 수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유형이고 또 한 가지 부류는 피해자 여인의 사연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유형이래요. 이때 보통은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한 여인이 귀신이 되어서 수령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구조였지만 점점 후대로 오면서 주인공 여인이 죽지 않고 사건 해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대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채봉 가족의 사연을 통해서 관직을 매매하는, 그럼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관직을 사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알 수 있다. 사회의 부조리랑 연결하고 이 작품의 내용과 연결하면 가볍게 지울 수 있겠다. 기생이 된 채봉이 이 감사를 통해서 처지를 벗어나게 됐지. 어떤 처지를 벗어나게 됐지? 기생이라는 처지를 벗어나게 된 것은 사건 해결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결혼이 가능해진 거니까 2번도 지울게요. 자, 3번. 이 감사가 채봉의 훌륭한 인품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어. 채봉이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능력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어? 이거는 이 작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그쵸?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정답은 3번이겠다. 이감사가 채봉을 관하로 데려오는 내용은 여인 수령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신원 모티프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요거랑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전형적인 신원 모티프에서는 여인이 귀신이 돼서 수령을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지울게요. 채봉이 가족을 위해 생을 하며 사건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지.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지? 기생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해결의 일부분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5번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 추풍감별고 요 글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구글 시트지로 올려놓은 출석 과제 꼭 제출해 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